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메타버스를 하는가 싶더니 또 뭐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생성형 AI를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줏대 없는 채널 바로 영욱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IT 하는 사람들만큼은 줏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기술의 이 터닝 포인트가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는 이 기술 바로 생성형 AI 기술들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한글판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새로운 거, 이때까지 영어로만 제공이 됐는데 이제 이걸 한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일단 한국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바로 4월 30일 날 여기 서울에 있는 양재동의 AT 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저도 그 행사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AI 투어라는 행사가 있었고, 이 AI 투어라는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 발표도 듣고 또 해외에서 유명한 뭐 스캇 핸슬만 같은 분들도 오셔서 같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신선한 발표는 바로 이거였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드디어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래서 다른 뉴스 보면은 PPT 만드느나 왜 고생. 아시아 경제에서는 제목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뭐 나름 메이저 신문사인데 노가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제목을 썼어요. 노가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코파일럿이라는 걸 왜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코파일럿의 종류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말고도 뭐 윈도우즈 코파일럿, 빙 코파일럿, 엣지 코파일럿, 그다음에 파워 앱스 코파일럿, 파워 오토메이션 코파일럿, 파워 BI 코파일럿, 굉장히 많은 코파일럿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오피스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화시켜주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문판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한글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한글판으로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코파일럿 계정을 추가를 해주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가장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흔하게 시작하는 게 바로 워드겠죠. 그래서 바로 워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에 보시면은 여기 빈 문서가 있죠. 여기 빈 문서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작업을 시작할 때 그 마찰이 가장 마찰 계수가 큰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오늘 생성형 AI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옆에 바로 이렇게 워드 안에서도 코파일럿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하고 바로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문서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코파일럿이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용한 초안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한테 처음으로 뭔가를 작업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한 원리와 역사,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나중에 보시면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썩 나이스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른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컨텐트 참조가 있는데 여기서 컨텐트 참조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들 중에서 참조해서 이 내용을 참조해서 이걸 써달라라고 하는 게 되고요.
자, 그냥 생성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 그리고 언어 모델이 학습된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이 글을 써줍니다. 자, 바로 지금 생성을 눌렀고요. 얘가 바로 초안 작성에 들어가죠. 제가 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는데 꽤 쓸모있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요소 혹은 이제 특정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주면서 생성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페이지 반 조금 되는 정도의 데이터가 벌써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사이사이 혹은 맨 끝에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방금 제가 생성한 이 글이 확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글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좀 더 친숙한 멘트로 바꿔줘 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단어들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고쳐줘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말 자체를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멘트가 바뀌는 걸 보이죠. AI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지 알아보자. AI가 주는 놀라운 선물과 고민.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술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톤의 매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이 전체에 대한 목차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목차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그 요소들을 새로 생성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요한 지식들 집어넣고 조정하면서 초안을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쉽게 해야 되니까 뭔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 결과가 마음에 들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유지를 눌러서 이 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표 형태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마켓 쉐어 자료를 표 형태로 여기에 추가해줘.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마켓 데이터를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찾아와서 정리한 다음에 표 형태로 여기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표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AI 말 만들기, 그림 만들기, 영상 만들기 이렇게 시장들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말을 만들어내는 거,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는 한 20억 원, 그다음에 AI 그림 만든 거는 30억 원, AI 영상 만들기는 30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비중이 나와 있는데, 자, 이 표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그런 내용들까지 여기에 다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작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줬고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국내 상황 혹은 뭐 글로벌 상황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한테 이런 것도 한번 시켜볼게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여기에 추가해줘 라고 하면 여기에 맞는 이미지가 추가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이 워드에서는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웃풋에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왔으면 챗GPT로 가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맨 끝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줘. 자, 이 챗GPT 3.5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인 챗GPT 4.0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줘.
네, 인공지능한테는 네, 존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반말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존댓말을 해석하느라고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지금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데 네, 조금 있으면 바로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우리가 워드에다가 바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워드에서는 지금 현재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연 영상이니까 굉장히 짧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서 단계별로 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말을 붙잡거나 혹은 뭐 스펠링이 틀린 것들 체크해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docs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제가 만든 파일이 여기 보이죠. 자, 똑같은 내용을 네,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가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서 네,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보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정말 너무너무 심플한 화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파일럿은 나한테 3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다음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만들어줘.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쭉 생성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면 방금 내가 생성한 네, 문서라는 파일을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 워드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 네, 뜻밖의 얘가 반말을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초안 작성 중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슬라이드의 목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의 목차 네, 알아보자. 네, AI가 주는 놀라운 선물과 고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AI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술의 시장. 제가 맨 끝에 추가했던 마켓시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또 다시 반말을 하죠. 네, 좋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벌써 PPT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맨 끝에 표가 있는데 별로 예쁘진 않네요. 네, 그래도 기본적인 작업들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젠다를 보면 네, 별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때, 생성된 이미지 자체가 이 슬라이드 자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여러분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상단에 보면 네,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것도 인공지능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는 이걸 눌러서 바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것도 꽤 괜찮네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도 지금 보면 네,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바꿨더니 좀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미지를 추가해줘. 자, 얘는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미지 생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데 디자인 제한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네. 자, 지금 새로운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글자에 맞춰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는데 네, 이 디자인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 자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이 코파일럿에 가서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네, 다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엑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엑셀은 아직까지 한글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엑셀은 지금 현재 영문판도 프리뷰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 좀 더 진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만들고 나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항상 엑셀이다라고 할 정도로 엑셀은 정말 요즘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요청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다양하게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학습시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엑셀만은 영어만 지원되고 있고요. 영어 포함해서 6개국만 지원되고 있고 그것도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만드는 걸, 영어로 동작하는 걸 약간의 데모를 만들어서 온 게 있는데요.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화면에 시트, 엑셀 시트가 있죠. 여기 보면 제 이름하고 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요거를 성과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매출 관련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매출 관련한 자료들 중에서 어떤 분기가 매출이 높았는가 그걸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 높았던 Q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같으면 equa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새로운 칼럼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Q1하고 Q2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칼럼을 추가해 달라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칼럼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기능인데 아직까지는 이 한글도 지원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영어로만 명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알려진 바로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한글판 엑셀이 나온다라고 하는 일정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오피스 쪽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오피스 쪽 전문가가 섭외되면 또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어 스튜디오 또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